그 아태위랑 같이 협의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대표님이요? 네, 아니요. 아, 김일용 대표님.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 한반도 평화경제포럼 2018년 11월 달에 평양 갈 때, 네. 그때, 세계 상공 대회, 그때 이제 주축으로서 그때 김일용 대표님께서 그 대회를 거의 주최하는 입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회가 열렸고, 따라가서 열심히 또 그 활동을 하면서 또 북측 관계자분들 만나서 이 영화 광대 소리꾼 감독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직 촬영하기 전이었고요. 근데 2018년 11월 달에는 이제 이미 시나리오 다 나오고 배우들도 다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남북 합작을 이렇게 바라면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차에,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그냥 여기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북에 가서 그 관계자분들을 어떻게든 붙잡고 설득하는 게 좀 필요했었는데, 그때 세계상공인 대회를 갔을 때 거기 이제 카운트 파트너가 민경련이었어요. 근데 이제 민경련 분들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영화 제작 얘기를 하니까, 아, 뭐 우리는 소관 부서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영화 쪽보다는 경제 쪽이다라고 말씀하시길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이미 영화가 경제적인 면에서 엄청난 그런 부가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곧 경제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북측 민경련 관계자분이 굉장히 약간 그 말씀을 좀 신선하게 받아들이시고 좀 약간 충격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오전에 갑자기 아태위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아마 이제 느낌상으로는 약간 상급 기관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가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그분들 중에 일부는 이제 북경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영화를 이제 남북 합작을 꼭 진행을 하자. 그리고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저희가 원하는 바를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북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좀 하고, 그런 회담 끝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협의서를 작성을 하자. 그래서 그 협의서 내용을 좀 우리가 약속을 해서 꼭 이제 촬영하도록 하자 했었고, 그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원했던 거는 북에 들어가서 촬영도 하면서 그냥 풍경만 찍는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배우분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고, 또 북에 있는 음악이라든가 그런 그 관계자들 이런 분들도 같이 우리 영화에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들도 이제 제 얘기만 들었을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이제 가장 크게 얘기가 그때는 잘 진행이 되는 과정에도 그분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배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배우가 주된 주조연급의 배우가 참여하는 거는 그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영화는 사상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주요 배역은 좀 참여하는 게 힘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지만, 저는 그래도 그러면 좀 이게 그래도 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 자기들이 올소꾼을 한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올소꾼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올소 할 때 그 올소 엑스트라를 올소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속으로 참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올소꾼이라도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대사 한두 마디씩 부탁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북에서 있는 그 세트장이나 이런 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북에서도 예전에 사극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세트장에서 저희들이 촬영을 진행하면서 북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이용하고, 또 그분들도 그 올소꾼들도 그걸 입고 있다가 빨리 오라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대사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사이사이에 풍경 나오는데 북에 있는 영상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에 어딘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관객들 반응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네. 점에서요? 네.
이거 보고 저건 북한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남과 북의 그 참 거리로 보면 굉장히 가깝고 우리가 여러 차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거리감은 심리적인 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평양 가고 예전에 개성 갔을 때 만나 뵀던 북한 분들은 그야말로 너무 좋으신 분들, 물론 이제 사상과 정치적인 면이나 군사적인 대치 상황 속에서 어려운 관계이긴 하지만 같은 말을 쓰는 동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술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그런 면에서 또 약간 평양 갔을 때 이제 약간 뭐 서로 그 술 한 잔 먹으면서 서로 허심탄회한 얘기 나눌 때 뭐 정말 그 속에 있는 소리 같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같은 민족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문화적으로 이번에 영화를 함께 하면서 우리 남북한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보자고 했던 게 그런 저희 제안이었고, 그런 제안에 대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흔쾌히 받아들여 주신 거죠. 좋네요. 거기 북에서 정말 대동강 맥주 많이 마셨고요. 대동강 맥주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안 먹었죠. 너무너무 맛있고, 지금도 너무 생각이 나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시 만나야 된다. 저는 술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한반도 평화경제포럼.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네. 불발되면서 이게 북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특히 이제 배우들이 올석군이 참여하는 그거는 못했어요. 그쵸. 못하고 저희들이 그래도 계속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불발로 일어났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어서 계속 그 촬영하기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촬영이 된다고 해서 무작정 들어가서 그냥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귀향 때부터 함께 참여했던 제일교포 감독님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스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북측에 들어가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쭉 찍어온 거죠. 사실 북측 관계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심청전이나 춘향전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런 뭐 권선징악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춘향가가 가지고 있는 반봉건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해서 북에서도 그런 영화들 많이 나왔거든요. 옛날 사극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판소리가 중심이긴 하지만 북한에 있는 민요도 나오고 전국에 있는 민요도 나오고 경기도 민요도 나오고 그리고 또 약간 정가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판소리 영화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우리 민족 음악의 영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런 부분들이 북한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동의하고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북한에도 심청전 춘향 이런 게 있나요? 그럼요. 우리 고전이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조선은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서 조선 팔도로 돌아다니는 얘기니까 너무 당연하게 로드무비니까 북에 가서 촬영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이쪽에서만 찍고 북에 또 다녔다라고 하면 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했어요. 북측 관계자분들에게. 그냥 이건 사극이고 북측에 전국 조선 팔도를 다니는 얘기니까 조선 팔도를 찍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 얘기만 무한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국민들께서 북에 있는 그런 풍경들 보고 와, 우리나라 진짜 이쁘다. 그리고 특히 사실 촬영할 당시에는 코로나가 없었지만 개봉할 당시에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번에 감독판으로 다시 개봉을 하게 되면서 지금 남과 북의 교류가 많이 끊어져 있고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전에 그런 금강산 관광이나 그런 개성 관광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그 강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간접적이고 아주 만족스럽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화상에서 도대체 어디가 북한이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북한의 풍광미가 들어가 있으니 영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분단된 국가로서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도 남과 북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같이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숙명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분단된 상태에서 서로 총칼을 겨누고 그리고 군사적인 대치를 하면서 막대한 국방비를 써가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군사적인 긴장도 좀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종전선언도 해서 우리가 좀 정말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평화적인 의지를 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좀 북이 전향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외세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 특히 이제 청년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정말 뭐 지금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남과 북이 서로 정말 문화적으로도 교류하고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지금은 사실 K-팝이나 K-드라마, K-무비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교류도 하고 또 체육도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코로나19도 같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서로 만나서 정말 편하게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국 영화 사상 이렇게 북한에 있는 2019년에 찍었던 영상이 이렇게 영화 스크린에 걸리는 것 자체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초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차기작으로는 저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 특히 이제 홋카이도에서 끌려가서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좀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